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댁은 시어머님과 아직 결혼 안 한 아주버님과 그리고 우리 부부가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오래전부터 홀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뒤 시어머님이 제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제는 내가 힘이 많이 붙이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네가 식당을 물려받는 건 어떻겠니? 제가요? 그래. 그동안 네가 가끔 와서 도와줄 때 보니까 손도 빠르고 음식에 소질이 있어. 조금만 배우면 금방 할 것 같은데 한번 배워보는 건 어때? 그냥 권리금 받고 팔자니 너무 아까워서 그래. 너도 알다시피 이 식당 매출이 적은 게 아니잖니? 거기다 단골도 꽤 있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님이 눈치를 보며 열심히 설득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식당을 물려받으라고 했지만 두 사람 다 질색팔색을 하며 고개를 내저었다고 했거든요. 결국 꽤 오랜 시간 고민만 하시다 말을 꺼낸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어머님 식당을 물려받으려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으니까요. 어찌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복잡한 신경으로 눈동자를 불안스럽게 굴리며 시어머님 눈치를 살피자 시어머님이 다시 입을 뗐습니다. 내 눈치 볼 거 없어. 무엇보다도 네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네가 정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부담은 갖지 말고. 시어머님이 미안한 듯 다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만둘 생각을 하니까 심란하고 그래서요. 그럼 그건 당연한 거지. 내 자식들도 안 물려받겠다고 하는 판국인데 너도 부담은 갖지 마라. 자식들도 싫다고 하는 걸 너한테 강요할 순 없으니까. 다만 내가 지켜본 결과 네가 일머리도 있고 음식 솜씨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맘만 그대로 유지하면 매출도 계속 나올 거고 말이야.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제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시어머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요리에 소질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에 시어머님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즐거웠으니까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걸 눈치챈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네가 식당 운영하게 되면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도 된다. 난 이제 벌 만큼 벌었으니까 돈 욕심도 없어. 라며 시어머님이 수익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사실 그 말에 마음이 동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식당에 단골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매달 수익이 꽤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식당 말이야. 아주버님도 물려받기 싫다고 했다며? 그렇지. 형도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니,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식당을 물려받으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 당신한테?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 그냥 고민해보겠다고 했어. 고민하고 말 것도 없어.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 더 들어볼 것도 없다는 듯이 남편이 손을 내젓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근데 어머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지금 그 식당 매출이 엄청난데 물려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거기다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했고 말이야. 물론 돈은 많이 벌겠지만 난 음식에 도통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절대 못하겠던데. 당신도 알다시피 난 요리에 소질도 있고 그러잖아. 사실 요리하는 거 재미있기도 해. 어머님이 가르쳐주시면서 빨리 배운다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말이야. 근데 시어머니한테 배워야 하는데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원래 시어머니랑 며느리랑은 같이 일하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다가 서로 감정만 상할 수도 있어. 당신이 굳이 한다고 하면 뜯어말리진 않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거야. 나도 그런 거다 생각하고 있어. 근데 자꾸만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 있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럼 회사도 그만둬야 할 텐데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난 당신 결정에 따를게.
라며 남편이 몇 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민만 하고 있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제게 물었어요. 유나 씨,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요 며칠 안 하던 실수도 많이 해서 팀장님한테 혼나기도 했고 가끔 보면 넋을 놓고 있는 것 같길래 무슨 고민이 있구나 눈치챘지.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거야? 내가 보니 결혼한 사람들 대부분이 시댁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그렇게 넋이 나가 있더라고.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우리 어머님 좋은 분이시잖아. 근데 왜 그렇게 넋이 나가 있는 거야? 그럼 혹시 남편이랑 다투기라도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고민거리가 좀 생겨서 그래. 고민거리라니? 뭔데 그래? 그게 우리 시어머님이 식당 하신다는 말 한 적 있잖아. 그랬지. 그 식당 매출이 꽤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도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 근데 며칠 전에 어머님이 나한테 앞으로 식당을 맡아서 운영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거든. 뭐? 그러니까 식당을 유나 씨한테 넘기신다는 말인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렇지. 내가 물려받게 되는 거지. 라며 제가 동료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순간 동료 입에서 감탄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유나 씨가 갖는 거야? 그렇지. 어머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모습에 동료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박! 완전 대박 기회네! 근데 그걸 왜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럼 회사 그만두고 그 일 하라는 말인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회사야 백날 첫날 일해봐야 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사업은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 거잖아? 거기다 시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거 아니야. 그렇지. 시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지. 근데 뭘 고민하고 그래. 당장 때려쳐야지. 나 같았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때려쳤겠다. 재선은 팀장 얼굴 안 봐도 되고 얼마나 좋아?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만둔다. 그치만 시어머님이랑 사이가 나빠지고 그럴까봐 걱정인 거지. 저번에 들어보니까 유나 씨네 시어머님 엄청 좋아 보이던데 뭐. 그렇긴 하지. 우리 시어머님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긴 하지. 사리분별이 명확한 분이시니까.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과 별 문제가 없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데 뭔 걱정을 하고 그래?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이라 꽁하고 그러지도 않을 것 같구만. 암튼 나 같았으면 당장 때려치고 사업한다고 할 거야. 라며 동료가 부럽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 고민만 하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동안 팀장이 힘들게 한 부분도 한몫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팀장이란 사람이 저를 유난히도 미워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신에게 아부를 하지 않고 무뚝뚝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동료들이 팀장 비위 좀 맞춰주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랬다가는 퇴근 후 팀장을 따라서 허구한 날 술을 마시러 가야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특히나 시어머님이 독감으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다 보니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했기에 제게는 술을 마시고 다닐 시간이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팀장은 저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한 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표를 내는 일이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조용히 사표를 내자 팀장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곧 표정 관리를 하던 팀장이 제게 말했어요. 갑자기 왜 그만둔다는 거야? 다른 회사로 이직이라도 하려고 그러나 본데 내가 충고 하나 하자면 예전부터 곰보다 여우가 낫다는 말이 있거든. 근데 유나 씨는 곰 중에서도 미련 곰탱이라 어디 가도 예쁨 받기는 글렀어. 그러니까 그냥 남아있는 게 유나 씨한테는 더 나을 거야. 글쎄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님 식당을 물려받게 됐거든요. 거기 식당 매출이랑 회사 월급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일 열심히 하고도 굳이 욕먹어가면서 여기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이 폭발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제가 또박또박 쏘아붙이자 팀장도 놀란 듯 급히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동료가 고소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방금 팀장 얼굴 봤지? 완전 사색이 된 거 있지? 완전 꽃이다 꽃이어. 근데 그만둘 생각하니까 막 용기가 생기나 보네. 나도 깜짝 놀랐잖아. 사실 지금 심장이 막 진짜 심하게 뛰고 있어. 그리고 사표 내기로 결심한 뒤로 팀장한테 뭐라고 해줄까 하면서 열심히 연습한 것도 있고 말이야. 잘했어. 그만두는데 그렇게라도 복수를 해야지. 나까지 사이다 마신 기분이야. 동료가 통쾌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 뒤 저는 회사를 그만뒀고 제가 그만둔 뒤로 후임이 몇 번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아무래도 뭔가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냥 딱 봐도 팀장이 전화를 시킨 모양새였기에 바쁘다고 하며 양해를 구했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서 참 뻔뻔하다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그 뒤 저는 시어머님과 함께 열심히 식당을 운영해갔고 일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님과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서로를 많이 배려하다 보니까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선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면서 항상 시어머님보다 일찍 식당에 나갔고 늦게 퇴근을 했는데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흡족한 표정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 아주 마음에 들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식당은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열심히 배워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2년가량을 시어머님과 식당 운영을 했고 식당은 문정성시 그 자체였습니다. 식당이 그토록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시어머님이 합리적이라 가능했는데요. 제가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를 시도하셨거든요. 물론 그 모든 것은 음식의 맛을 보존한다는 조건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식당은 점점 번창해갔고 처음에는 떨떠름하게 반응하던 남편도 주말에 식당에 나와서 많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까지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예비 형님이 등장하면서부터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싹트면서 시어머님과 제 사이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버님이 예비 형님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에 첫째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더구나. 정말요? 그럼 아주버님도 결혼하시는 거네요? 잘 됐네요. 그러게 말이야. 나이도 있는데 계속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마음에 드는 짝을 찾은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저도 반갑네요. 제가 활짝 웃었는데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까 싶어 시어머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예비 형님이 인사 오는 날이 됐고 다 같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예비 형님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에 시어머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고 해야 할까요? 저 또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비 형님의 옷차림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정장을 입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암튼 뭔가 참 독특한 그런 옷차림이었습니다. 거기다 손톱도 레일아트를 받은 모양인데 색깔이랑 반짝이는 무엇인가가 잔뜩 붙어 있어서 시선이 온통 손톱에 쏠릴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식사를 하는 내내 시어머님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고 잠시 후 예비 형님이 집을 나가자마자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랑은 좀 안 맞을 것 같지? 좀 특이해 보이긴 하는데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던데요. 시어머님 표정이 너무나 심란해 보였기에 제가 나름 신중하게 대답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걔가 들고 온 백이 얼마짜린 줄 아니? 백이요? 저는 그것까지는 못 봤어요. 그리고 봤어도 제가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백 하나에 500만 원도 넘는 거야. 네? 무슨 백 하나가 그렇게 비싸요?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에 내 친구가 남편한테 그 백 선물 받았다고 막 자랑했거든. 그때는 그런 거 하나 사줄 남편이 없다는 게 좀 서럽기도 하고 몇 번을 봐도 예쁘긴 하길래 유심히 받았었지. 근데 어머님은 그 백을 왜 사신 거예요?
근데 그런 백을 그냥 막 들고 다닐 정도면 사치도 심하다는 거 아니겠니? 그냥 집에 돈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더군다나 우리 집이랑은 안 맞는 거 아니겠니? 지금껏 잘 살아왔는데 괜히 분란이 일어날까봐 걱정이구나. 라며 시어머님이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예비 형님은 식당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은 옷도 예전과는 다르게 깔끔하게 입고 왔고 손톱도 말끔하게 정리한 채 가게로 들어와서는 아무 말 없이 식당 일을 돕기도 했어요. 그날 예비 형님이 돌아가고 난 뒤 시어머님이 신기한 듯 말을 꺼냈어요. 오늘 보니까 옷도 수수하게 입고 와서 일도 제법 돕고 하는 거 보니 아무래도 내가 오해를 했던 모양이야. 그러게요. 오늘 많이 힘들었을 텐데 힘든 내색 없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거기다 저한테 꼬박꼬박 존댓말까지 사용하면서 일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요. 그렇지. 너도 알다시피 나는 사람 첫인상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도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다. 전에는 딱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혔는데 내가 틀린 것 같네. 라며 시어머님이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형님이 가족들과 친해지려 노력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형님이 시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우선 예비 형님은 머리 스타일부터 바꿨는데요. 그전에는 공을 들인 웨이브 머리였던 반면 어느 순간 차분한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다녔습니다. 물론 옷도 수수하게 입고 다녔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님 생신날이 됐는데 예비 형님이 시어머님 생신상을 직접 차리겠다고 했고 아주버님 전화를 받고 시댁에 갔더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놀란 채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니? 이걸 네가 다 차린 거야? 네, 제가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도 어머님 솜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이 정도면 아주 진수성찬이지. 어머님 얼른 앉아서 맛 좀 봐주세요. 음식 맛이 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비 형님 말에 우리 모두 음식 맛을 봤는데요. 맛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맛이 없긴 왜 없어. 아주 맛있구만. 정말요? 그래, 맛이 아주 좋구나. 훌륭해.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게 뭔데? 저번에 보니까 맨날 그 배낭 같은 가방만 메고 다니시는 것 같길래 제가 돈 모아서 하나 샀어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이 정도는 하고 다니셔야 어디 가서 무시 안 받거든요. 예비 형님이 시어머님에게 명품백을 선물했는데요. 시어머님 얼굴에 미소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그동안 자식들한테도 못 봤던 걸 예비 며느리한테 받네 그래.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이 정도는 받으셔도 되는 거죠. 라고 말하던 예비 형님이 저를 힐끔 바라보더니 야단치듯 말했어요. 동서, 이런 건 말이야. 여자들이 챙기고 해야 하는 거야. 이 사람이랑 서방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서가 잘 챙겼어야지. 사람이 그렇게 센스가 없으면 세상 살기 힘들다. 아, 네. 저도 그런 거에는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미처 생각 못했어요. 이런 건 여자가 잘 알아서 해야 집안이 평화로운 법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그렇긴 하지. 그래서 예전부터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도 있잖니. 우리 집은 첫째가 결혼하고 나면 걱정이 하나도 없겠어. 명품백을 받은 시어머님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한 채 예비 형님을 무한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예비 형님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는데요. 그날 예비 형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무시 그 자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에도 예비 형님은 대놓고 시어머님에게 아부를 떨어댔고 시어머님은 예비 형님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님이 제게는 싸늘하게 대하기 시작했지만 예비 형님이 오기라도 하면 버선발로 맞이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식당에 자주 나오지도 않았고 예비 형님과 외식을 하거나 쇼핑을 다니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에 일이 생겨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 직원 한 명이 아파서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꼭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첫째랑 약속이 있는데 네가 알아서 좀 해봐. 제가요? 저 혼자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넌 식당 일을 한 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쩌니?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해서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끊었고 잠시 후 예비 형님과 함께 시어머님이 식당으로 들어왔는데요. 예비 형님이 짜증스레 말했어요. 우리 오늘 중요한 데 가기로 했는데 동서 때문에 다 망했네. 저도 웬만하면 연락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바빠서요. 이 식당 수익도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그거 동서가 다 챙겨간다면서. 그럼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예비 형님이 한껏 무시한 채 말을 했지만 시어머님은 그저 듣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예비 형님은 제게는 내내 틱틱거렸지만 시어머님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며느리인 척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이미 예비 형님에게 마음을 빼앗긴 듯 무조건 예비 형님 편만 들었어요. 하루하루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지냈는데요. 결국 얼마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불러서 시댁으로 갔더니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까지 와 있었어요. 왔니? 니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불렀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내가 몇 달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운영하던 식당을 첫째한테 줄까 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맡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첫째 내가 없을 때인데 곧 첫째 내가 결혼하게 되면 첫째가 맏며느리니까 집안의 맏며느리가 물려받는 게 맞는 거지. 그럼 그때 제가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없었잖아요. 지금에 와서 이러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볼멘 소리를 했는데요. 시어머님 옆에 있던 예비 형님이 비웃듯 말을 했어요. 동서,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내가 듣기로는 회사 팀장이 힘들게 해서 겸사겸사 그만뒀다면서. 근데 어머니 핑계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핑계가 아니라 제가 대꾸를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님이 제 말을 가로막은 채 다시 힘주어 말했습니다. 암튼 난 첫째한테 식당 물려줄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내년 초에 첫째 내가 결혼할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첫째는 되도록 빨리 나와서 일부터 배우는 건 어떻겠니?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나가서 배우겠습니다. 근데 동서가 있으면 불편한데 이제 동서는 안 나오는 건가요? 그래도 둘째가 그동안 일한 경력이 있는데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면 식당에 차질이 생기니까 당분간만 일해달라고 해야지 별 수 있겠니? 어머님, 이런 상황에 저는 일 못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며 제가 급히 문을 박차고 나왔는데요. 따라 나오던 남편이 눈치를 보며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러게, 형수 때문에 엄마도 너무 변한 것 같네. 결혼도 안 했는데 형수는 무슨 형수야. 그리고 식당 일이 쉬운 줄 아나 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 그러게 말이야. 착한 당신이 참아. 그 착하다는 말 좀 그만해. 착한 게 아니라 내가 만만해 보이니까 어머니까지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라며 제가 남편을 노려봤더니 잔뜩 기죽은 남편이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저는 식당에 나가지 않고 잠시 쉬면서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많이 미안하긴 했던 모양으로 남편이 친정엄마와 여행도 보내줘서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혹시 얘기 들었어? 얘기라니? 무슨 얘기를 들어? 형이랑 형수, 아니지, 그 여자랑 헤어졌대. 뭐? 둘이 결혼한다고 날짜 잡는다 만다 그랬잖아. 그랬는데 엄마 식당에서 일하다가 난리가 났었던 모양이야. 식당에서 일하다가 난리가 나다니?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남편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시어머님과 예비 형님이 다투고 난리가 났었다네요. 화가 난 예비 형님이 시어머님께 욕설도 서슴지 않고 했다네요. 아주버님에게는 시어머님이 괴롭힌다며 거짓말까지 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도 작정을 한 것인지 그동안 예비 형님이 함부로 했던 걸 다 녹음까지 해서 아주버님께 들려줬다고 합니다. 욕설뿐만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아주버님이 뒷목을 잡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결국 아주버님이 예비 형님에게 경고까지 하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평소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큰소리치던 시어머님이 어쩌다 그런 사람을 믿게 된 것인지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시댁으로 갔더니 시어머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야, 그동안 나한테 서운한 게 많았지? 사실은 말이다. 내가 일부러 걔 비위 맞추는 척 해준 것뿐이야. 네? 일부러 그러다니요? 처음 보자마자 인상이 영 아니었어. 그래서 첫째한테 헤어지라고 했는데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도통 말을 안 들어먹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 네? 그 방법이라니요? 그 불려씨가 말이야. 나한테 계속 식당을 물려달라고 하지 않았겠니?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결혼을 막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 그 말이야. 그럼 설마 식당 물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생각해봐라. 그 불려시 성격에 식당에서 한 달도 못 버틸 게 뻔하잖니?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됐지 뭐. 한 달이 뭐야. 반 달도 못하고 나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잖니. 난 살다 그렇게 게으른 인간은 처음 본다니까. 거기다 그 불려씨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말이야. 일을 해보니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며칠 지나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니? 뭐라고 했는데요? 그 불려씨가 자기를 사장으로 해놓고 둘째 너를 직원으로 고용하라고 하지 뭐니? 라며 시어머님이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예비 형님, 아니 헤어졌으니까 그 여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식당 일을 하던 중 그 여자가 시어머님에게 말을 꺼냈다네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일을 못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힘들어서 못해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사장으로 해주시고 동서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건 어때요? 어차피 동서도 일자리 없어서 놀고 있는데 잘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월급 주면 되잖아요. 그럼 너는 뭐 할 건데? 원래 사장은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만 하는 거죠.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네요. 그러면서 시어머님과 말다툼이 났다는데요. 시어머님 예상대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답니다.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고 했으니까요. 한참을 말하던 시어머님이 제게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그 방법밖에 도리가 없었어. 그 인간이 우리 집 맏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집안이 초토화됐을 거야. 그럼 일부러 식당에서 일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야 본색을 드러낼 거 아니야. 역시나 나한테 막말도 하고 욕설도 하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 내가 그걸 다 녹음까지 했고 말이야. 근데 어머님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식당 단골 손님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것저것 서비스 좀 주면서 살짝 물어봤더니 이 식당을 욕심내면 여기서 일을 시켜보라고 하잖니. 그러다 보면 본성이 나올 거고 그럴 때마다 다 녹음을 했다가 첫째한테 들려주면 정이 떨어질 거라고 하더구나. 그 말 듣는데 내가 무릎을 탁 하고 쳤잖니. 역시나 배운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니까. 결국 그 불려씨가 출행랑을 쳤고 말이야. 첫째한테도 어찌나 가식을 떨었던지 처음에는 믿지를 않더라니까. 근데 내가 녹음된 거 들려주니까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구나. 내가 살다 별일을 다 겪었잖니. 라며 시어머님이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버님과 그 여자는 깨끗이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 시어머님이 선물 받은 명품백까지 그대로 돌려보냈는데요. 그 여자와는 어떤 것도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며칠 전 시어머님이 제게 물었어요. 저기 사장님,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을 좀 다녀올까 하는데 다녀와도 될까요? 어머님, 자꾸 놀리실 거예요? 네가 사장이라 결제받고 가려고 그러는 건데 놀리긴 누가 놀려. 저도 이제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재미있게 지내다 오세요. 예, 사장님. 헤아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며 시어머님이 다시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